네, 안녕하세요. 역시TV의 쭌삼촌입니다. 오늘은 조선 초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문화가 정말 외울 거 많죠, 그죠? 자, 오늘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단원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대왕 때 업적들이 꽤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도 이게 세종대왕 때 거다 아니다 크게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에서 제일 먼저 거론을 하고 넘어가는 거는 너무나도 찬란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유산인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은요, 전 세계 문자들 중에 유일하게 문자를 직접 창제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독창적이고요. 그 발음 기관이나 이런 모양을 따서 기호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조선시대 말기 때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훈민정음 몇 개가 없어지기 전에 그 훈민정음으로 영어 교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 보면 진짜 기절하십니다. 정말 그거대로 읽으면 그거대로 진짜 영어 발음이 다 나요. 그럼 이 훈민정음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바로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 훈민정음 제일 앞에 보면은 이 글을 왜 28글자를 왜 새로 만들었는지 봤더니, 자,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글자 때문에 힘들어하니 그런 이유로 새로 28글자를 만들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돕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제일 문제는 한문은 너무 어려워요. 한문 너무 어려운 데다가 백성들이 공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의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간지러운 것을 정확히 긁어주신 거죠. 총 28글자로 구성이 된 소리 글자인 표음 문자입니다. 자,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든지 모르면 진짜 그건 간첩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자, 이거를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님과 어디학자들,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죠. 자, 집현전 학자들이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면 훈민정음이 창제는 1443년에 창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리는 반포는 1446년 몇 년 걸렸다? 3년 걸렸어요. 왜냐면 양반들 계층에서는 이 훈민정음 자체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창제를 하고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난 이후에 글을 알린 거라서 창제와 반포 사이에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덕분에 세종대왕은 이 글을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럼 글을 만들었으니까 책인 서적을 발견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서적을 발견해야 되겠죠? 최초로 만든 한글 서적 얘기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초로 찍어낸 그 한글 서적이 조선 왕실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육룡이 나르샤라는 말이 들어가는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불교 관련된 책인 월인천강지곡, 이 책들이 한글로 적은 최초의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백성들의 윤리서인,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강행실도, 그 다음에 농사짓는 법이 적혀있는 책, 그 다음에 불교 관련 책인 불경, 그 다음에 뭐 병법서, 군사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한글로 보급을 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도 유의할 건 뭐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경전이 있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지만 워낙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를 잡았던 종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떻게 못 쳐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한테는 어떤 의의를 가졌다? 자, 국문학이 발달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민족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민족 문화 발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한글 창제의 의의를 찾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문자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학도 한번 볼게요. 세종대왕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과학들이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과학 발달 단원을 들어가 보면 각 시대의 왕들은 하늘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식하고 월식이라는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천체 관측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측하는 것도 있었고, 달력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별, 달, 해의 움직임도 알았어야 됐고, 그리고 달력이나 이런 걸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농사를 짓는 그 여러분들 달력 보면 24절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절기들이 전부 다 달력에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기를 보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달력이 정확해야 뭐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다. 농사를 제대로 짓는 거기 때문에 과학 발달은 결국 민생 안정, 뭐를 짓는 것과 관련이 있다? 농업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각 왕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면요, 조선시대 때도 천문도가 존재했어요. 천문도. 천문도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그 별자리판 있죠. 별자리판. 별자리판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때 있었던 별자리판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불리는 별자리판이 있었어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태조 때 만들어진 건데, 조선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고구려 때 돌판 위에다가 만들어진 그 천문도가 있었거든요. 고구려 때 만들어진 별자리판이 있었는데, 그 별자리판을 바탕으로 돌 위에다 새긴 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태조 때 만들어졌고 고구려 때 만들어진 별자리판을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천문에서는 또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은 간의나 혼천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했어요. 그래서 그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그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들이라든지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더라? 달력을 만드는 역법을 우리가 연구를 또 할 수 있었던 거죠. 역법이라고 하기엔 역은 달력이에요. 달력. 이때 제일 중요한 거를 칠정산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칠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달력을 조선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책으로 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게 우리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습니다. 왜냐면 위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자리랑 이런 게 똑같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 수정한 걸 칠정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라비아 역법을 가지고 와서. 자,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더 있는데, 농업 관련돼서 봤더니 농법서인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농사직설도 원본은 중국 농법서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뭐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바꾸어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칠정산과 농사직설의 공통점은 다른 나라 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뭐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또 고쳐 쓴 거고, 이 외에 농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들이, 시계를 봤더니 해로 움직이는 해시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앙부일구라는 해시계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물로 움직이는 시계, 이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자경루,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또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우기도 만들었고, 측우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넓이 같은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인지의 같은 것들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업적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어느 왕 때다? 세종대왕 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선 초기 때 편찬되었던 뭐들에 대한 이야기, 서적에 대한 이야기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또 미친듯이 또 시험 문제 받치거든요. 자, 서적. 자, 나라가 개창 먼저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걔들이 이제 왕족들 같은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괜히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역사서는 전부 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건국에 대한 전통성, 건국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또 그 나라의 통치 이념, 우리 조선은 이러이러한 나라야 라는 게 적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역사서들을 따지게 되면은 조선시대의 왕실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조선 왕조실록, 또 그 다음에는 고려사 전료, 그 다음에 고려사, 이런 역사서들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지도는 안에 설명 없고 땅 그림만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때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세계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세계지도지, 지금만 보면은 무슨 네모 넓적하게 생긴 이상한 뭐 끝에 오이 같은 거 달려있는 그 희한한 지도인데, 이 세계지도의 이름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글자인데, 예전에 삼촌이 필드에서 실제로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모양이 구별이 안 간 거예요. 기억이 안 난 거야. 근데 이게 그림에 위에 한자가 적혀 있더래요. 총 한자가 10글자가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인가 그거로 때려 맞춰갖고 문제 맞춰온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인데, 그 미국 쪽하고 그쪽 대륙 있죠. 그쪽 대륙 빼고 우리 아시아 대륙 다 나와 있고요. 중동 지역도 나와 있고요. 유럽하고 아프리카까지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모양 보면은 전혀 여러분 구별 못합니다. 희한하게 생겨서. 자, 그 다음에 지리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지리서는 지도에다가 그 지역에 대한 뭐까지 설명까지 합쳐서 나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지리서로는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지도나 지리서들을 굳이 왕실 같은 데서 왜 편찬을 했을까요? 라고 얘네들을 편찬한 목적을 물어보는데, 얘네들을 편찬한 목적은 역사서가 건국 전통성과 통치 이념인 것처럼 얘네들은 중앙 집권과 세금 어디서 걷어야 되고 어디가 특산물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 요거를 위해서 이제 얘네들이 지도와 지리서를 작성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서 얘기가 나와요. 윤리서는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편찬해왔던 삼강행실도, 그리고 국가 행사 예법이 적혀있는 국조오례의, 이런 책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책들을 또 편찬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성리학이라는 걸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리학 통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찍고 남기고 하려면 문자는 당연히 이제 이따 손 치는데, 책으로 찍어내려면 찍어낼 뭐가 있어야 돼?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판들. 우리 고려시대 때까지 무슨 인쇄술이 있었죠? 금속 인쇄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인쇄술을 한번 봤더니, 어디에 인쇄술을 계승을 하더라? 고려 인쇄술을 계승을 해요. 그래서 뭐 조선 초기 때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속 활자들을 보면, 금속 활자들입니다. 금속. 태종 때 만들어진 개미자, 그 다음에 세종 때 만들어진 갑인자, 이런 금속 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훈민정음이 백성들을 위해서 있었다면은 조선 초기 때 만들어진 문화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누구를 위한? 양반들을 위한 문화들이었거든요. 양반들이 이때 당시에 뭐 어떤 걸 즐겼냐면 고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학, 그림 이런 것들을 주로 즐깁니다. 이 문학 얘기는 시험에서 내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는 거의 못 보긴 했는데, 이때 등문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등문선은 유명한 시나 글 같은 거를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이런 책이 하나가 있었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에 이거는 그림 무조건 있습니다. 총 2가지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고산관수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높은 산에서 관수, 물을 보고 있는 그림인데, 폭포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위 같은 거에 할아버지 한 명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뭐 강희안이라는 분이 그린 건데 물을 보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잘 표현됐다는 뭐 희한한 소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목류도원도. 자, 이거는 세종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안평대군이 그린 그림입니다. 현실에 있는 산과 꿈에서 본 산을 섞어서 그린 거라서 목류도원도라는 이름을 하고요. 이게 2가지가 이제 조선시대 때 양반 그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릇 자기를 보면 고려시대 말부터, 원래 고려시대 때는 삼강청자나 고려청자의 그 파란빛의 예쁜 도자기가 유명했잖아요. 근데 외적이 워낙 침략을 많이 하니까 바닷가에 있는 흙을 못 쓰고 산으로 들어가 도자기를 만들면서 색깔이 탁해져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분청사기입니다. 이 분청사기에서 이제 그 탁색이 빠지게 된 선비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는 백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와 관련된 초기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의역사 조선 24 6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